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지만 기분은 조금 텐션이 올라오네요. 네. 근데 이제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고민이 되는 질문이라서 어제 또 미국 시장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마이크론발 어닝 쇼크에도 사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더불어서 삼성의 12나노 디램이 이러한 변동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뭐 압도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또 증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가 뭐 3나노, 2나노 나오잖아요. 3, 2 한 자릿수인데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크게 D램하고 낸드 플래시로 나눠 있잖아요. D램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이 한 장에다가 누가 작게 글씨를 많이 쓰느냐 그거랑 낸드 플래시는 동전 쌓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램이 더 난이도가 높죠. 왜냐면 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동전 쌓기 대망은 동전 쌓기가 더 쉽겠죠. 근데 일반 사람 생각해 봤을 때 동전 쌓기가 쉽나요? 여기다가 빽빽하게 좁게 내 이름 석자, 내자인 사람 내자, 내 이름을 여기다가 빽빽히 더 많이 쓰는 게 어렵나요? 일반적으로 여기다 쓰는 게 힘들걸요? 그래서 D램은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강으로 굳어진 거고 낸드 플래시는 동전 쌓기 하는 애들이 더 많아서 한 6개 기업이 있어요. 근데 D램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기 라이언 킹 보면 나오잖아요. 맨날 그 하이에나들이 계속 계획을 꾸미지 사자가 계획을 꾸미나요? 사자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만 안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어요. 하이에나들이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러다 큰아버지 이용해가지고 물소 때 지나가는데 아빠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원래 10나노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3나노, 2나노인데 메모리 반도체의 D램은 아직 10나노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19, 18 갔을 때 야, 어차피 우리 셋인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뭐 1 대결을 하지 말고 이거를 기호로 표시하자고 했죠. 그래서 1X, 1Y, 1Z 뒤에를 지운 거예요. 19인지 18인지 17인지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1X, 1Y, 1Z 그 다음에는 1ABC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X가 1세대고 1Y가 2세대고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5세대로 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1B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이에나가 이제 자꾸 계획을 세우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에나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차피 관계자 듣고 있지 않으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에나여서 뭘 맨날 꼼수를 부려, 꼼수를. 아니, 같이 이제 불문율로 합의를 해놓고 1XYZ ABC로 나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린 ABC를 알파, 베타, 세타로 하겠다. 그냥 어차피 모르니까요. 그게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안 말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뒤를 말해놓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1A라고 했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는 1베타를 한대요. 근데 몇인지 몰라.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A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기네가 앞선다고 하니. 그래서 삼성전자가 뿌리 받았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1A는 14나노다. 그래서 지금 1B는 12나노다. 말을 해버렸어요.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럼 너네는 1베타가 뭐 10이니 몇이니 안 말하죠. 하이에나인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인 사자니까요. 그래서 12나노라고 확정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뭐 기호를 바꾸든 뭐 다른 그걸 하던 삼성전자는 그냥 천명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니까 너네가 자신감 있으면 밝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죠? 중국의 덕을 보고 있죠. 중국의 덕을 본다는 게 간접적이죠.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그 정부에서 엄청 밀어준 거 아니에요. 비아디도 솔직히 밀어줘서 테슬라를 막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쯔 메모리 반도체라고 거기를 엄청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낸드 플래시는.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D램은 사자랑 늑대랑 여우만 있어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사자랑 늑대랑 여우에다가 미어캣 오소리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미어캣 오소리 같은 애들 있죠. 미어캣 오소리 같은 애들 중에서 중국 애들이 이제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밀려나가면은 이제 그 낸드 플래시 쪽 거기서 수요 빠지는 거는 당연히 사자가 또 먹겠죠. 그러니까 지금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이런 불황기에 오히려 증명을 하고 있다.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한 곳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빼고 이제 삼성전자만 인위적인 감산을 안 했죠. 인위적인 감산을 안 하고 우리는 기술력이 요 정도니까 너네 덤빌 테면 덤벼봐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절대 이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 신바가 아빠 없는 아들로 자라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렵습니다. 방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월 하순 두 업체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 추가 감산 발표 여부에 따라서 아무래도 메모리 업계 주가 향방이 좀 한가름 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네, 다시 좀. 다시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월 하순 두 업체에서 실적 발표를 하죠. 내년에 하죠. 예. 네, 추가 감산 발표 여부에 따라서 메모리 업계 주가가 방향성이 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실적이요? 네.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선반영. 반도체는 이제 혹한기에 사서 굉장히 화랑기에 팔아야죠. 윈터 이즈 커밍하면 사야 되고 윈터 이즈 오버? 윈터 이즈 커밍하면 사야 되고 썸머 이즈 커밍하면 팔아야 됩니다.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이니까 지금 사서 진짜 따뜻해지면 팔면 되겠네요. 네, 그런 직접적인 계절하고도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우연하게 또 있을 수도 네. 있겠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빠르게 내리고 있어요. 네. 내년에 두 기업 합치면은 올해 대비 거의 한 17, 18조, 20조까지도 더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 실적이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현금 흐름이 거의 적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 운전자본이라든지 캐펙스를 감안한 잉여 현금 흐름은 적자가 나올 수 있어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윈터 이즈 커밍 아니면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사놓고 따뜻해질 때 파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첫 외국산 백신이 상륙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중국 백신이 소위 물백신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네. 이제 효과가 제대로 있는 백신이 중국 내로 들어오게 되면 확진자가 감소하고 리오프닝도 한끗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나요? 네. 될까요? 중국은 이해할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인류애적으로 반인류적인 일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설마 중국산 백신 먹히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외국산 백신을 그렇게 어차피 근데 그 열심히 고무신 팔아가지고 그 디즈니 어벤져스 보고 있지 않나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중국산 백신을 위해서 뭐 설마 그러지 않았겠지만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중국산 백신을 밀기 위해서 저렇게 반인류적인 행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만약에 그러면 살리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가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면 가둬놓기만 하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일단 백신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을 안 맞히나요? 설마 아까 그런 것 때문인가요? 뭐 메모리 반도체 동맹에서 칩포 동맹에서 자기 빠지고 뭐 화웨이 같은 게 밀리고 이러니까 뭐 보복으로 해보겠다고요? 근데 그 등급이 돼야죠.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의 동등한 입장이면은 그렇게 반사적으로 바꿀 수 있죠. 우리가 반도체 뺏겼으니까 너 백신으로 밀어버리겠다. 근데 백신이 안 되잖아요. 상대가. 그럼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을 맞고 싶어 할 텐데 중국 인민들도 그거 못 맞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 마카오 관광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웃긴 게 독일 숄츠 총리가 그 방중을 했을 때 그때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원래 화이자의 백신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의 합작품이죠. 네. mRNA 백신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를 타이틀에 쓰기 너무 길어서 안 써서 독일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mRNA 백신이 또 있어요. 화이자랑 한 거 말고. 그거를 마카오를 가면 맞을 수가 있어요. 마카오. 예, 마카오를 가야 맞을 수가 있어요. 웃기죠, 이것도. 마카오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니, 그럼 중국인들 생각은 지금 정부랑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마카오를 가서 맞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마카오 백신 관광이 지금 열풍을 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카오에 가서 독일 바이오엔테크하고 독일 바이오엔테크하고 협력하는 중국의 제약사가 마카오에서 맞는 거는 중국 정부한테 또 승인을 받았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카오에 가서 백신 관광을 하는데 이제는 저기도 된다는 거죠. 중국인들도 대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mRNA 백신을 맞고 싶은데 마카오로 가야 됐던 게 그 마카오로 가면 원래 됐었고 중국인들 대상으로 안에서도 이제 하게 해준다고 하던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물백신 맞는 것보다는 코로나 봉쇄 완화할 때 조금 더 뭔가 그 자료가 되겠죠. 우리 백신 맞고 이제 뭐 완치가 됐다, 항체가 형성이 됐다 이러면서 그러면 봉쇄 완화에 뭐 더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존심을 부린 건지 어쨌든 자기한테는 더 유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점진적으로 바뀐다니까 코로나 봉쇄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대신에 그거는 기분이 나빠하겠죠. 미국산 백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사실 접종 대상이 자국민이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잖아요,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제한적이진 않을까요? 이 자국민으로 넓힌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국민도 해준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거는 이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물백신이 아니라 우리가 맞았던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그 면역력이 높아지고 우리는 이제 내년에 되면 사실은 실질적인 노마스크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다행이라고 하면 중국이 이제 그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중국은 어쨌든 우리가 왔었던 경험대로 간다면 무조건 리오프닝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중국이라고 하면 지금 다 최근에 한바탕 한 달 정도 막 올랐다가 빠지고 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화장품이 대표적이었는데 급등락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화장품을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화장품은 변두리고요. 저는 그냥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로 따지면 지단하고 호나우두 그 다음에 메시 이 세 개가 세 선수 같은 종목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반도체 소재와 치과 의료기기와 엔터입니다. 치과 의료기기. 예, 저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이 시간마다 무조건 그 세 개가 메인이고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무조건 이 세 개 2023년 대비해서 세팅을 하고 날아가는 로켓에 탑승을 해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네.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면 입을 벌리기 시작하겠죠. 세상에 그 제목이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은 넓고 그거 무슨 이빨은 많다라는 보고서 제목이 있었거든요. 네, 고칠 이빨은 많단가? 그 보고서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보고서였는데 꽤 오래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맞죠? 가장 지금 의사분들이 꺼려하시는 게 그쪽 분야잖아요. 사실 뭐 산부인과 어쩔 수 없잖아요. 생명이 탄생되는데. 그리고 정형외과는 뭐 다리 다쳤는데 솔직히 마스크 벗을 필요 없잖아요.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뭐 그거 멍을 보는데 마스크를 벗고 봐야 되나요? 입으로 보는 입에 눈이 달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비인후과라던가 치과가 다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럼 치과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스크 구멍을 뚫고 안에다가 하나요? 이 치과랑 이비인후과는 마스크를 벗어야지만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한단 말이에요. 환자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환자가 많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비인후과 가보세요. 얼마나 저기 한가. 잠깐 내리고 얼른 빨리 오세요. 빨리 이럽니다. 선생님 저한테. 네. 그러니까 그런 과들이 굉장히 리오프닝 진짜 수혜주가 될 것이고 특히 중국 익스포저가 큰 경우에는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재, 치과 의료기기 사실 세 번째 주제도 여기 연장선상인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힘이 없고 그동안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오늘도 테슬라가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또 힘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멘텀 내지는 뭐 개별주 이런 식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과 관련된 약간 뭐 치과, 의료기기, 반도체 소재 이쪽으로 더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질 걸로 저희들은 봐야 되겠죠? 그 종목이 지금 뭐 화려하게 펼쳐지지 않더라도 지금 물량을 매집하는 시기로 가져가야지 올라갈 때 제대로 두둑히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비중을 왕창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역시 TSMC를 산 워렌 버핏의 시기와 테슬라를 산 캐시 우드의 시기 선택인데 워렌 버핏이 수십 년 동안 증명한 가치랑 캐시 우드가 1, 2년 사이에 증명한 가치를 그걸 누굴 따라갈 것인가는 사실 극명하게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사실이고 한 주당 4,000달러를 간다고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돈나무 언니가 과연 돈과 함께 땅에 묻힐 것인가 뭐 그런 거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원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하고 거기에 LNF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이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 K 컨텐츠니 화장품이니 여행 항공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우하향이냐 우상향이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개별주가 돌더라도 그게 우하향 종목이면은 아주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향 종목이면은 우상향이란 거는 오를 때는 강하고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약하고 조금 내리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그 조금 내리고 그 약하게 빠질 때 사서 강하고 길게 오를 때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하향 종목은 그 부분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순환매 짧은 순환매에서 빨리빨리 청개구리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미 상승률 상위에 그게 떠 있을 때 들어가면은 역으로 물린다는 거.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상승률 순위가 아침에 쫙 뜨잖아요. 네. 근데 이미 거기 떠 있는 걸 보고 사면은 짧은 순환매는 이미 늦었어요. 그거는. 다음 날은 음봉 나올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개별 종목 순환매에 동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